사이코사이버네틱스는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 맥스웰 몰츠가 1960년에 출판한 심리학 이론이자 자기계발서입니다. 꽤 오래된 책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자기계발 분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개념들이 이 책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히 확언이나 심상화 등 무의식을 컨트롤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아이디어는 이 책으로부터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뇌를 일종의 목표 달성 기계로 보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와 정신적 태도가 성공과 행복을 결정한다는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몰츠는 성형수술 환자들을 관찰하며 외모의 변화보다 자기 인식의 변화가 삶의 질을 더 크게 바꾼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츠는 자기 이미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동, 감정, 성취는 자신에 대한 내적 이미지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타겟의 좌표가 입력되면 자동적으로 그 목표를 추격하는 미사일처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가 하나의 목표점이 되고 우리의 무의식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미사일처럼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면 무의식적으로 실패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몰츠는 자기 이미지는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객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객관적인 세계에 살 수 없다고 하는 편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오로지 자아라는 필터를 통해서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세계라는 정보는 오로지 자아를 통해서만 경험되고 해석되고 저장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기억은 하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를 지금과 다르게 써나갈 힘도 있습니다. 비극도 희극으로 바꿀 수 있고 실패에 관한 이야기도 극복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몰츠의 자기 이미지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에서 나라는 주인공을 어떻게 써내려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인생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주인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이다지도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무의식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츠가 이야기하는 자기 이미지는 무의식에 직접 투영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표값이 무의식에 입력되려면 강렬한 감정적 체험이 필요합니다.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임사체험을 하거나 심한 우울증을 극복한 사람들의 경우 강렬한 감정적 체험을 통해 단번에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이 중요합니다. 확언이나 심상화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면 단단한 무의식의 벽을 조금씩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반복을 통해 뇌신경다발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이 바뀐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뇌의 신경다발 구조가 바뀐다는 것과 같습니다. 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나이와 상관없이 뇌의 신경다발 구조를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인 것이죠. 사이버네틱스 모델은 뇌와 신경계를 자동 목표 추적 시스템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적기를 격추하기 위해 발사된 미사일은 일직선으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타겟 또한 계속 움직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목표 설정과 실행, 피드백, 조정의 과정을 반복하며 마침내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크고 작은 실패와 전략 수정을 겪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때 부정적 자기 이미지는 시스템을 오작동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정확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돕는다고 합니다. 몰츠는 이 책에서
목표를 정할 때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려면 정확한 좌표 값이 필요한 것처럼 인생의 목표도 정확한 좌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된다. 이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얼마를 번다. 구체적인 좌표를 입력해야 무의식이라는 미사일이 타겟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 최강인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하고 있는 이미지 트레이닝도 바로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관역의 한가운데를 맞추는 심상화 훈련을 통해 무의식의 목표값을 설정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하면 정말로 관련 근육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신에게는 육체까지 바꾸는 엄청난 힘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목표값이 입력되고 나면 무의식의 작동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무의식의 의식적인 두려움을 투영해 진로를 방해하게 될 뿐 아니라 목표를 성공이 아닌 실패로 수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일단 목표가 잘 설정되었으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즐겁게 지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의식이라는 미사일에게 효과적으로 좌표를 입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몰주는 첫 번째로 시각화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매일 명상을 하면서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심상화 훈련의 개념과 같습니다. 또 몰주는 긍정적 자기 암시를 통해 무의식을 프로그래밍하라고 합니다. 화건의 개념이 여기에서 출발한 것을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실패의 경험을 학습 기회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상처를 의식적 관찰로 분리하여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할 때 무의식에서는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정적 의식의 근원이 과거의 실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실패했던 경험의 트리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처럼 아무 곳으로도 갈 수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바라보면 사라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그 고통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그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패의 뼈아픈 기억을 성장을 위한 경험이라고 다시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객관적인 사실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아라는 필터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이고 나라는 작가가 쓴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걸 바꾸는 데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지당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